자, 요새 챗 GPT 얘기로 엄청 핫하잖아요. 진짜 특이점이 왔다,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게 발명되었다. 와, 이 말도 안 되는 인공지능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네, 웹 검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챗 GPT는 2021년까지의 데이터만을 학습한 인공지능 모델이기 때문에 최신 정보가 검색이 안 됩니다. 혼자서만 2021년에 살고 있는 거죠. 정보화 사회에는 일주, 아니 하루 걸러 새로운 소식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는 큰 약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커다란 문제점이 있어요. 챗 GPT한테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세종대왕의 맥북 프로 던짐 사건에 대해 알려줘,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던져도 대답을 해주는다는 거예요. 15세기 조선시대 세종이 새로 개발한 훈민정음의 초고를 작성하던 중 화가 나가지고 맥북 프로를 그의 방으로 던졌다고 하는데 이게 뭔 말도 안 되는 소린가요? 결국 챗 GPT는 기본적으로 신뢰성의 문제가 엄청났습니다. 이 도무지 믿을 만한 놈인가 싶은 거죠. 하지만 이런 문제를 해결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새로운 빙이 출시되었어요. 이전까지만 해도 빙신이라고 놀림받았지만 이제는 진짜 빙신이 되었습니다. 직접 검색을 하여 정보를 찾아내고 2023년 현재까지의 자료 모두 다 검색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챗 GPT와는 달리 밑에 자세한 정보를 어디서 얻었는지 출처를 표시해줘서 신뢰도를 훨씬 더 올렸어요. 거기다가 대화 스타일을 조금씩 수정할 수가 있었는데요. 정확함에 가중치를 더 줄 수도 있었고 조금 더 창의적으로 써달라고 주문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계속 제가 하다 보니까 장문 실력은 아직 챗 GPT가 조금 더 낫더라고요. 빙이 쓴 거 보시면 약간 수준 좀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빙의 장점은 여기 밑에 꼬리 질문을 형성해줘요. 우리가 이런 챗봇을 잘 못 이용하는 이유가 어떤 질문을 해야 될지 잘 모른다는 점인데 밑에다가 예상되는 질문을 이렇게 제시해줌으로써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였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빙 챗봇한테 세종대왕의 맥북 던짐 사건을 얘기해달라고 하니까 이건 챗 GPT가 만든 가짜뉴스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이런 말이 없고 세종대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내놓습니다. 그것도 여기 레퍼런스들과 함께요. 와, 이 정도면 챗 GPT 압살하는 거 아닌가요? 자, 이 훈민정음과 세종에 대해 말하는 걸로 봐서 이 자식, 아니 저는 이 빙신의 손을 들어주고 싶네요. 어쨌든 이 챗 GPT보다 한층 더 뛰어난 수준의 챗봇이 나왔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이 빙한테 챗 GPT에 대해서 물어보면 챗 GPT가 자꾸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고 있다라는 답변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챗 GPT가 말하는 건 좀 걸러들어라, 이런 견제구를 던지기도 해요. 물론 이런 빙에도 한계점은 있습니다. 아직까지 한 채팅에 질문을 8개까지밖에 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있어요. 그리고 코딩이나 장문같이 텍스트가 조금 더 많이 들어가는 정보는 챗 GPT가 더 낫다는 평이 아직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들 이 사용법이 궁금하실 텐데요. 사용법 상당히 간단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를 먼저 까셔야 해요. 보통 우리가 많이 쓰는 웹브라우저 크롬, 그 다음 사파리, 이런 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전용으로 사용하는 이 엣지 브라우저를 다운받으셔야 합니다. 크롬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다운로드라는 창이 먼저 떠요. 엣지 브라우저로 들어가셔서 빙에 접속하면 여기 생 빙 소개에다가 대기 목록에 등록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단 로그인은 먼저 돼 있어야 해요. 그 이후에는 이렇게 대기 목록에 있습니다 라고 알림이 뜨게 되는데 며칠 기다리면 메일이 오더라고요. 새 빙에 액세스할 수 있다고. 지금 국내 사용자들도 한두 명씩 액세스 권한을 얻고 있는 것 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 측에서는 이 새 빙에 더 빠르게 액세스하려면 빙 윈도우즈 앱을 다운받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바일 앱까지 다운받으신 분들은 조금 더 대기 순위가 앞당겨진다는 썰이 있습니다. 저는 일주일 전에 신청하니까 액세스가 돼 있더라고요. 제가 쓰면서 정말 많은 걸 느꼈어요. 이게 구글이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 진짜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구글이 위험해요. 예전에는 사용자가 직접 정보의 바닷속에서 보물을 찾아야 했다면 이제는 그냥 입 앞에까지 떠먹여주는 수준이 됐습니다. 이제 예전처럼 검색을 해서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고를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챗봇이 답을 알려줘 버려요. 이게 익숙해지면 검색 안 할 겁니다. 진짜 인터넷이라는 거대한 바닷속에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 거대한 해류가 변했습니다. 검색 엔진 점유율, 그 다음 웹브라우저 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던 구글과 크롬은 진짜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거예요. 제가 이걸 써보니까 느낀 점이 엣지와 빙이 너무 편한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버튼을 누르면 이제 앞으로는 빙이 나올 거예요. 우리가 아이폰에서 시리를 불러내듯이 말이에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의 모든 앱에 빙이 통합되겠죠? 이제 우리는 빙한테 우리 회사의 3개년치 매출과 순이익을 엑셀로 만들어줘, 혹은 우리 회사 신제품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줘, 이런 시대가 온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오픈 AI를 품은 마이크로소프트가 갑자기 인공지능에서 라이징 스타로 급부상하고 있죠. 단 현재 보시면 구글의 엄청난 저력 역시 무시 못합니다. 압도적인 점유율로 언어 데이터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게 바로 구글이고 대부분의 논문이 구글과 그 자회사 딥마인드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역량을 모아서 뾰족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아직 상품화 과정에서 약간 뒤처지는 모습을 보여준 거죠. 하지만 워낙 저력 있는 구글이니 어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켜봐야 알 것 같아요.
미래학자인 니콜라스 칸은 저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에서 구글이 우리를 멍청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을 합니다. 인터넷과 SNS에 익숙해지고 의존하게 되면서 많은 부분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유튜브를 봐도 2-3분 내 조금만 루즈해지면 다른 영상으로 옮겨버리기 일쑤였죠. 저는 1시간 동안 하나의 복잡한 문제를 푸는 능력은 잃어버리고 카카오톡과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보내면서 유튜브와 넷플릭스를 동시에 시청하는 초능력을 얻었더라고요. 에리 프롬의 자유로부터의 도피에 나온 구절처럼 우리는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거의 절대적인 정보의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한 대로 너무 큰 자유는 우리한테 오히려 불안함을 느끼게 하고 역설적으로 다시 자유를 포기하고 구속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저는 예전에 뇌를 잃어버렸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해요. 효율이라는 변명 아래 모든 것을 구글에서 복사, 붙여넣기만 하게 되더라고요. 구글은 저의 뇌를 굶주리게 했던 거죠. 더 효율적이고 제가 원하는 정보만 쏙쏙 갖다 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구글은 제가 찾아볼 여지라도 줬지 이제는 그 여지마저 빼앗아버리는 진짜 괴물이 나타난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고를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입 앞까지 떠먹여주니까요. 1445년 구텐베르크는 금속 기술을 활용하여 녹인 화금으로 인쇄기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인쇄기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발명품이 됐죠. 결국 기술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를 바꾸고 혁명적 사고방식을 만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인공지능은 말이죠, 지금까지의 기술과는 차원을 달리합니다. 인간이 이제 표현으로 시작했지만 인간을 더 이상 인간으로 잊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위험한 도구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AI는 인간의 많은 부분을 파괴시킬 겁니다. 그런데 또 바꿔서 생각해보면 인간의 코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부분을 잘 지켜내고 그걸 잘 활용한다면 AI와 공생하는 사람 역시 존재하겠죠. 마지막으로 데카르트를 인용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Someone else I'm